안녕하십니까. 명절을 맞이해서 MLB 티키타카 스페셜 쇼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이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 이 아킬레스건 오늘 송재호 위원과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각 팀별로 정말 강팀이지만 각자 그래도 요만큼씩 지금 모자란 구석이 다들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건 저희 녹화로 돌려드리는 건데요. 예. 이 시점에서 일단 포스트에 갈 수 있는 팀들, 예. 뭐 각 리그 각각 6개 팀을 선정을 했는데 아무리 뛰어난 성적을 내는 팀도 약점이 없는 팀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킬레스건을 오늘 짚어주는 그런 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시기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가 명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좀 준비했으니까요. 한 팀 한 팀씩 한 번씩 약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메리칸 리그 뉴욕 양키스입니다. 자, 뉴욕 양키스는 이미 약간 그 약점이 드러나면서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전반기의 기세, 후반기의 그렇죠. 지금 성적 뭐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양키스는 이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예. 야, 후반기에 방망이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어? 이게 포스트는 이렇게 되면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예. 이건 뭐 당연하게 이제 어느 팀이나 할 수 있는 고민이에요. 예. 그런 고민인데 눈에 드러난 가장 큰 고민은 뭐냐? 누가 마무리를 맡으면서 경기를 매조지졌느냐? 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더 큰 좀 걱정거리 아닐까 생각이 돼요. 참 사실 시즌 중반만 해도 뭐 공격도 공격이지만 보이지 않는 양키스의 불펜이 너무나 막강하다는 평가가 사실 있었는데 네. 와, 이 부상자가 이렇게 나와도 이건 거의 양키스 마무리의 저주 같아요. 예. 그렇죠. 정말 양키스가 최근 그러니까 올해뿐만이 예. 아니라 최근 근래 들어서 보시게 되면은 불펜이 두텁다. 네. 그러면서 뭐 당연히 마무리 투수 외에도 그걸 받쳐주는 세런맨진도 튼튼하다 이런 정말 지적이 있었는데 예. 이제 지금 그게 오히려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이제 클레이 홈스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상에서 돌아왔는데 그렇죠. 예. 아직까지 마무리로 다시 올리지는 확실히 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또 우리 또 말썽 프로가 또 하나 또 있죠. 체프먼. 예. 체프만 선수가 뭐 아픈 건 그렇다고 네. 치는데 또 개인적인 문제를 또 일으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프만 선수도 지금 돌아와서 제대로 던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죠.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홈스 빠져 있고 체프만도 이런 상황에서는 완디 페랄타까지 마무리에 맞아요. 올라오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글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포스트 시즌에서 잡아야 되는 경기 뒷문 단속이 허술해지면은 정말 불안할 텐데 양키스의 제일 큰 아킬레스건 저는 마무리 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제가 왜 저주라고 했냐면 처음에 일단 이 체프먼 선수가 이 부상으로 올 시즌 좀 오락가락하고 그리고 부진하면서 사실 마무리 자리를 내주면서 그렇죠. 이제 출발이 됐었던 이 네. 문제였고 지금 이제 돌아와서는 좀 가나 싶었는데 문신을 하다가 또 의도치 않은 간염으로 인해서 또 부상을 당했는데 네. 사실 중간에 체프문이 부진할 때 이제 마이클 킹이라는 선수가 그 자리를 잡기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홈스가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됐구나, 체프문 필요 없구나, 돌아와도 마무리가 아니구나 하는 시점에서 네. 이 홈즈가 또 부상을 당하니까 그런데 컵스에서 내려온 에스프로 선수가 또 괜찮다. 에스프로 네. 잠깐 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또 새로운 마무리가 또 들어왔구나라고 했는데 이 선수가 또 다치고 네. 로아이스가부터 루페를 결국 홍조 해설위원 얘기대로 완디 페랄타까지 지금 한 가지 걱정은 지금 만약에 돌아온 홈즈가 또 무너진다면 네. 지금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담스러운 상황에 잘 이렇게 투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시간이 한 30경기 남아 있으니까 예. 그 안에 제가 볼 때는 홈스를 본궤도에 밀어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근데 정말로 지금 이쪽 양키스에서 불안한 거는 부상 당하기 전에 홈스가 컨트롤 난조에 시달리면서 맞아요. 좋지 않은 상황이죠. 흔들린 상황에서 부상 때문에 갔다 돌아왔기 때문에 예. 문제는 이거거든요. 홈스가 잃어버린 자신감 회복하느냐. 또 그리고 그 정말 부상 당하기 전에 좋았던 때 모습으로 돌아간다면은 체프먼이 아쉽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키는 홈스가 쥐고 있고 만약에 홈스가 그 좋았던 때 모습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양키스는 심각한 트러블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한 양키스의 약점은 역시 마무리 투수다. 마무리 네. 투수에 찍은 저주가 과연 양키스가 어떻게 이 과정을, 이 험난한 과정을 풀어갈지 네. 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템파베이인데요. 템파베이도 물론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럭저럭 그래도 잘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와, 저희가 이 주제를 선택하는 그 시점에 맥클라렌 선수가 지금 갑자기 와, 그날 여러분 혹시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불펜에서 몸을 풀다가 예. 그리고 위로해주는 모습까지 나오면서 뭔가 예. 본인이 이러고 뭔가 좋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올해 유난히 템파베이가 정말 부상 선수가 주전들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나마 이제 좀 힘을 받았던 게 뭐 마고 선수도 돌아오고 예. 또 조만간 이제 완더 프랑코 선수도 돌아온다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서 야 이제 가을 야구를 코앞에 두고 잘 됐다 생각하고 있는데 팀의 에이스 맥클레란 선수는 올해 아메리칸 리그 szá이 영상 후보로까지 그럼요. 거론이 되는 선수잖아요. 이 선수가 빠진다는 거는 지금 이 선수 빠지잖아요. 게다가 또 셰인 바지 선수도 부상자 명단에 맞아요. 올라 있죠. 예. 그러면은 지금 드루 라스무센 선수 또 거기다가 뭘까요? 코리 클루버, 예. 제프리 스프링스 이 세 선수 말고 나머지 두 선수 자리가 없어요. 뭐 어떻게든 땜빵으로 뭐 파티니어나 플레이밍 이런 선수들로 롱맨으로 네. 버티고 막 하는데 근데 꽤 맥클라한 선수는 어쨌거나 이 포스트시즌에 갈 것까지 데뷔를 했을 때 네. 에이스 어떻게 보면 상대 팀을 잡아내야 되는 투수였는데 이 선수의 부상인데 지금 일단 어깨가 충돌한다는 얘기 그리고 뭐 MRI 촬영 코티존 주사를 맞는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의 부상일까요? 예. 진짜 팀에서 이게 함부로 얘기하기 어려운 게 아마 만약에 템파베이가 포스트 시즌을 나가지 못할 상황이었다면은 아마 올해 쉬게 했을 거예요. 이 정도면. 근데 그럴 상황이 못 되는 거죠. 뭐 김태호 캐스터 말씀하신 정답 그대로입니다. 맥클라렌 선수는 어느 팀하고 에이스랑 붙어도 잡을 수 있는 선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에이스가 빠진 상황에서 포스트시즌 간다? 야 이거는 탐파베이에서는 상당히 치명타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플러스 알파 카드로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테일러스 그레스나우 선수가 이제 리헵을 또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이 안 이제 되겠죠? 근데 이 선수가 충분히 이제 투구수를 올리면서 네.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결정했던 선수가 특히 포스트 시즌에 그 상황에서 얼마 쓸지 정말 미지수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템파베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이럴 수 있어요. 템파베이는 불펜 경기를 가장 메이저리그에서 많이 하는 팀이니까 캐시 감독의 그런 용병술이 빚을 발할 수 있겠습니다만 절대적인 에이스 없이 간다는 거는 정말 월드시리즈까지 올라간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상당한 팀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템파베이의 최고의 약점은 조금은 그래도 평균적이었던 이 선발 투수진이 맥클라렌의 부상과 함께 큰 지금 약점 위기로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역시 또 동부지구 팀입니다. 역시 이 류현진 선수의 소속팀인 이 토론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뭔가 갈 듯, 더 상승세를 탈 듯 하면서 지금 계속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죠, 이 팀은 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유현진 선수가 뭐 시즌 초반에 이제 팔꿈치 수술하면서 빠진 상태고, 물론 그 공백을 로스 스트리프링 선수가 잘 메웠어요. 하지만 최근에 조금 흔들리는 모습 보이고 있고,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아시잖아요. 포스트 시즌 가려면은 선발 투수 확실한 사람 3명이 필요하다. 2명은 됩니다. 2명은 케빈 거즈만, 알렉 마노아. 그렇죠. 두 선수는 확실히 가는데 문제는 3선발이고 그 키를 베리오스가 쥐고 있어요. 5점대 베리오스. 그러니까 베리오스가 물론 후반 봐서 조금은 낮았지만은 이런 널뛰기 하는 에이스는 에이스가 아닙니다. 이게 털릴 땐 너무 심하게 털려요. 사실은 스트리플링도 뭐 2점대긴 하지만 믿을 수 없고 오락가락하고 계속 이게 내구성이 없고 미치 화이트라고 데려왔지만 또 참 여기도 선발이 그리고 마이너도 그렇고 뭔가 애매한 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단 토론토가 처음과 계산이 지금 안 맞는 거는 유현진 선수의 이탈. 그리고 저희는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만 기쿠치 선수의 부진. 팀에서는 기쿠치 선수에게 그래도 5선발로서는 정말 타팀과는 확연히 구분이 될 것이다 기대를 했었는데 기쿠치 선수가 역시 그 컨트롤 난조 벗어나지 못했고요. 결국은 뭐냐? 저는 이제 거즈만 마누아를 누가 받쳐줄 수 있느냐. 베리오스가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토론토의 아킬레스건은 3선발을 누구를 쓸 수 있냐. 왜냐하면 팀 내에서 대안이 없고 트레이드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토론토 같은 경우는 이게 지구 1위를 할 가능성이 지금 낮기 때문에 1위를 못하면 이미 여러 차례 한 게임짜리를 하고 맞대결을 시리즈를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3선발이 2선발인 거고 곧
계속 밀릴 가능성이 있고 네. 가도 문제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올라가도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어려울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선발 싸움에서 지고 간다면 되게 힘들기 때문에 토론토의 방망이가 올 시즌 내내 여기도 기복이 있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작년같이 압도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예. 개별적인 성적은 많이들 올라왔습니다만 타선이 지난해보다는 오히려 약간은 페이스가 떨어진 느낌이기 때문에 선발 투수의 역할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과연 3선발을 누굴 찾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토론토의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리고 이 녹화를 하는 시점에 과연 클리브랜드가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을지 사실 예. 물음표가 있어요. 그 사이에는 미네소타와 시카고 화이삭스랑 지금 단 3경기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일단은 클리브랜드의 또 네. 약점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클리브랜드는 뭐 호세 라미레즈 장기 계약 준 거 이외에는 그렇죠. 누가 봐도 리빌딩에 들어간 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건 것도 있어요. 약간 물론 클리브랜드의 젊은 선수들, 야수들이 정말 역할을 잘해줬어요. 올해 반짝 스타가 많았죠 초반에. 예, 정말 잘하는 선수가 많기 때문에 기대를 했었고 하다 보니까 또 거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승 후보였던 시카고 화이삭스가 올 시즌 내내 5할을 오르내리는 그렇죠. 부진함이 역할도 했고 예. 이러다가 지금 보니까 약간 어부지림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1, 2자를 생각보다 꾸준하게 지키고 맞습니다. 있어요. 예. 예. 근데 여기서는 뭐냐? 원래 리빌딩 하려는 팀이니까 경험 있는 야수들이 호세 라미레스, 로사리오 제외하고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없네요. 없어요. 예.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일루스도 주전에 오웬 밀러 같은 선수 자주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아니면 네일러 선수, 예. 그 다음에 안드레스 히메네즈 선수, 그리고 라미레즈를 제외하면은 또 이제 칸도 로사리오. 그렇고 예. 다 없네요. 예. 사실 스티브 관 선수도 잘하고 있으면 신인이에요. 그렇습니다. 올해 데뷔한 선수입니다. 예. 뭐 그리고 보면은 뭐 오스카 곤잘레스. 그러니까 팀의 주포들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아직까지 라미레즈에는 의존도가 강하고 아하. 또 로사리오가 안 살아났으면은 아마 여기까지 못 왔겠죠. 예. 그러는 와중에 사실 이 프레밀 레이에스를 아예 지명 양도를 시키면서 네. 내보내고 일단 그 자리를 오스카 곤잘레스에게 완전히 맡겼는데 그렇죠. 일단 프레밀 레이에스가 컵스에 가서 그래도 조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선택을 이 올라가는 팀에서 팀의 미래를 보고 한 게 네. 과연 맞나 이런 의구심도 조금은 드는 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니 팀이 지구 1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베테랑이고 그러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예, 과거에 36경로 쳤던 그렇죠. 선수를 왜 버리냐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클리브랜드는 올해 올라가면 덤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오스카 곤잘레스 누가 봐도 유망주란 말이에요. 예. 이 선수에게 안정적으로 기회를 주고 올라가면 고맙고 아하. 안 돼도 만다는 약간 느낌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실제로 물론 젊은 선수 잘하고 있습니다. 네. 뭐 히메네즈 같은 선수, 곤잘레스 같은 선수, 네일러 선수 예.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젊은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의 미래를 지금 성적과 바꾸지 않겠다는 겁니다. 올라가면 그렇군요. 고 땡큐, 못 올라가도 우리는 얻는 게 더 많아. 이런 상황이죠. 클리브랜드는 결국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송지효 위원이 판단한 부분은 역시 경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휴스턴으로 가보겠습니다.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정말 메이저리그에서 최고의 랭킹 팀, 막 다저스와 계속 장을 네. 겨루고 있는데 이 팀도 이렇게 막상 이렇게 좀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도 약점이 좀 있더라고요. 약점 예. 당연히 있죠. 예. 말씀드린 것처럼 약점 없는 팀은 없어요. 정말 두터운 선발진. 그렇죠. 물론 이제 최근에 벌렌드 선수가 부상되면 가긴 했는데 뭐 어깨나 수술했던 팔꿈치가 아니고 그나마 종아리 쪽이니까 예. 크게 심각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올해 또 플랜보 발데스가 엄청나게 여기는 뭐 물론 잘하는 선수였으면 더 잘하고 있잖아요. 투수들이 다 잘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선발진은 정말 맥클러스 주니어도 돌아와서 잘 던지고 있죠. 또 호세 얼키디 선수도 후반부에 확실히 더 좋아졌죠. 예. 루이스 가르시아, 뭐 크리스찬 하비어 선발진 두터워요. 그리고 헌터 브라운 선수를 일단 맞습니다. 올려놨어요. 예. 보험용 선수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건 걱정이 없는데 그러면 도대체 휴스턴 지금 아메리칸 리그 최고 승률 팀입니다. 맞습니다. 약점은 뭐냐? 외야죠. 역시 그 외야라고 하면 네. 브렌틀리 선수가 예. 시즌 중반부터 계속 온다 안 온다 계속 뭔가 여지를 남겼지만 결국은 얼마 전에 이제 시즌 아웃을 선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브렌틀리 선수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스윗한 스윙을 하는 선수다. 정교하죠. 3할 타자, 예. 또 간간히 장타 치죠.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브렌틀리가 있다 없다 차이가 큰데 이 선수가 결국은 시즌 아웃이 되는 상황이고 그나마 맨시니 선수를 맞아요. 영입한 게 신의 한 수긴 합니다만은 터커 선수를 제거
차스 맥코믹이라든가 마르시아노 두본 선수라든가 아. 뭐 물론 게다가 이제 디아즈 선수가 참 역할을 이래저 잘해줬는데 예. 디아즈도 부상 상황에 올라간 예.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야가 여기가 이렇게 우승 경쟁에 들어가 있는 팀치고는 횡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 오죽하면 구드럼 이런 선수들도 데려왔다가 결국 최근에 이제 지명 할당을 시켰는데 양동실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며칠 전에 또 마이클 콤포토에게 2년에 3천만 달러 계약을 던졌다는 썰이 지금 한번 또 퍼졌잖아요. 오죽하면 마이클 콤포토까지 찾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뭐 헛소문이라고 예, 부인했다면서요. 부인했다고 하고 이게 그리고 9월 1일인가까지가 돼야지만 포스tin이 또 뛸 수 있다는 맞아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미 또 지금 그렇습니다. 날짜가 지나버려서 네, 데려와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오죽 급했으면 그런 소문까지 났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팀은 지금. 아니, 그리고 제가 볼 때 그 소문은 예. 누가 퍼뜨는지 뻔히 알겠습니다. 콤포토의 에이전시겠죠? 예, 예, 아마도 뻔합니다. 아직 살아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한 시즌을 거기다 쉰 선수한테 2년에 3천만 달러요. 야, 이건 너무 속이 좀 보이는. 그러니까 휴스턴 약간 너네 외야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쪽도 휴스턴의 외야가 약한 걸 알고 있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공략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나마 맨시니를 데려와서 조금은 나았다고 듣고 있습니다만은 터커 선수를 제외하고는 아직 불안감이 맞아요. 있다. 이렇게 예.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것도 휴스턴이 왜 이 정도면 그래도 해볼 만하잖아요. 말씀할 수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최고 승률팀이고 휴스턴은 지금 우승 후보팀이에요. 타 우승 후보팀의 외야랑 비교해 보시면은 외야가 확실히 허전하구나 네. 이런 걸 느끼실 수가 수비도 있습니다. 그렇고 네. 뭐 간혹 뛰는 요단 알바레스도 지명타자의 역할을 하고 그렇죠. 확실히 또 요단 알바레스도 자주 아프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또. 예, 좀 그렇죠? 자주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뭐 진짜 예전 과거보다는 수비가 나아졌다고 칭찬을 많이 합니다만 그렇다고 믿을 만한 수준은 아직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휴스턴의 약점, 휴스턴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외야다, 네. 외야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번엔 시애틀로 넘어갑니다. 어. 시애틀의 색깔이 뭔가요? 예, 시애틀 약점? 네. 강점? 약점이 아킬레스건을 떠나서 강점이 뭔가요? 시애틀이 예. 정말 20년 만에 예. 포스트 진출을 노리고 있고 또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요. 네. 예, 잘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팀의 강점 모르겠어요. 두 개의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타선을 보시게 되면 물론 뭐 훌리오 로드리게스 같은 강력한 신인왕 후보도 있고 또 여기서는 제가 볼 때 가장 큰 게 헤니거 선수가 돌아왔다는 점. 그러니까 그 전에 몇 명 남은 선수는 정말 이 스트릭이 아주 심한 선수들만 있었거든요. 네. 쫙 칠 때는 그래서 연승을 했다가 그렇게 가라앉는 게 그런 네. 것 같았는데 그나마 헤니거는 좀 그나마 꾸준한 쪽이죠. 돌아와서 꾸준하게 하고 네. 있고 또 한때는 부상당하고 좀 슬럼프했던 타이 프란스 선수도 오. 지금 살아났어요. 좀 살아났더라고요. 예, 살아나고 있고 그런데 물론 이제 그 팀에서는 에우에뇨 그 수아레즈 같은 선수가 팀 내 최다 홈런 25개를 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 타선이 정교해 아니면 정말 파워가 강력해 스피드가 대단해 아니죠. 어느 것도 없어요. 물론 마운드에서 제가 잘한 거는 카스티오 선수가 이번에 그 그렇죠. 트레이드 영입. 시장에 최대였는데 이 선수 데려오면서 살아난 로비레이하고 원투 펀치를 만들어줬습니다만 뒤에는 이제 2년차 길버트. 길버트 잘하더라고요. 길버트 물론 예. 잘하죠. 근데 길버트가 어제 경기 잘 되었는데 후반기 최근 8경기, 그러니까 어제 경기 전까지 8경기에서 5점대 평균 자책점이었어요.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마르코 곤잘레스는 그냥 꾸역꾸역 꾸역. 가는 스타일입니다만은 그렇죠. 심지어는 예. 마르코 곤잘레스는 포스트전에서는 로테이션 제외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공이 예. 아시잖아요. 예. 그리고 물론 이제 기대 거는 게 조지 컵이 신인 선수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 되니까 이 팀은 보면은 뭐 마무리 투수도 약간 집단 마무리 체제로 약간 가는 듯한 느낌이 그렇죠. 물론 시월드 선수가 제일 예. 17세이브를 거두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은 다 고만고만한데 시애틀 하면 상대팀에서 우리가 이 점을 견제하자 이거를 막자 이런 특징은 없다는 거죠. 누구를 꼭 막아야 된다 타자 중에는 뭐 이런 그런 거는 없는. 네. 물론 훌리오 로드리게스라는 또 신인 왕 지금 보유를 하고 있긴 하지만 네. 뭔가 하여간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예. 아다르고 어다른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특별한 약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강점이 없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그럴 수 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가서 포스트는 단기전이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신경을 써야 되는 뭔가 부분이 있어야 돼요. 아, 그래야지 상대방이 이제 그쪽을 막기 그렇죠. 위해서 뭔가 하면서 그걸 뭐 역으로 파고든다라든가 이런 좀 전술적인 부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시애틀은 그런 점은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애틀의 약점은 특별한 강점과 특별한 단점이 없는 밋밋함이 시애틀의 가장 큰 약점이 될 것 그렇죠. 다 같다는 고만고만한데 평가입니다. 예. 뭔가 이게 강력한 뭔가는 없어요. 딱 그렇죠. 떠오르는 게 이 팀이 불펜 엄청 강해? 그것도 아니고 선발 무난한데 그렇다고 선발이 무슨 최강 대열에 들어갈 것 그렇죠. 같지도 않고 타선의 파워, 아까 말씀한 스피드, 정확도 내세우는 건 그러니까 없어요. 타선의 색깔이 우리는 홈런 군단이다라든가 아니면 우린 정교회라든가 아니면 우린 많이 응집력이 좋고 뛰어. 득점권 예. 많이 매치 같은 뭔가 응집력이 있어. 네. 이런 컬러가 약간 애매하다는 거죠. 그렇죠. 팀 컬러가 불분명한 팀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시애틀의 약점은 좀 네. 밋밋한 장단점이 없는 게 약점으로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메리칸 리그 팀들 저희가 6팀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비교적 약점이 많은 팀도 있고 네. 몇몇 팀들은 좀 큰 약점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이제 내셔널리그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내셔널리그는 역시 동부지구 팀부터 가보겠습니다. 정말 치열하죠. 매치와 네. 애틀란타가 치열한데 저희는 애틀란타를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애틀란타는 네. 뭔가 이 불펜이 네. 보내기도 했지만 이 마무리 투수도 그렇고 뭔가 좀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예. 애틀란타의 고민을 예. 좀 마무리 투수라고 봅니다. 아하. 이제 켈리 존슨 선수를 장기 계약해서 데려와서 했는데 뭐 이미 다저스 후반부터 그랬죠. 오. 전성기는 지나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3점대 중후반의 평균 자책점을 시즌 내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커터의 구속이 옛날같이 안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는 포신 페스티벌을 더 많이 그렇죠. 던지고 슬라이더 비중을 높이면서 워낙 또 경험이 풍부하니까 버티긴 하지만은 완전히 무너지진 않지만 옛날과 같이 나오면 젠슨 나오면 경기 끝났어 이런 느낌은 전혀 그렇죠. 아니죠. 예. 그걸 알기 때문에 라이셀 이글레시아스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만 네. 이글레시아스도 뭐 늘 그랬잖아요. 엔젤스 시절에도 방화범이었죠 사실. 예. 작년에 근데 계약을 해줘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무리 투수가 뭐 4점대 초반 평균 그렇죠. 자책점 나오고 그러면은 사실 좀 강력한 그렇죠. 이미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 하지만 그래도 젠슨을 완벽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올라왔고 저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뭐 AJ 민터 같은 선수 이런 선수를 활용할 수 있지만은 사실 애틀란타는 최근에는 뭐 마무리 돌려 쓰는 팀들 많잖아요. 예. 근데 이쪽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붙박이를 두고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젠슨 상황에 따라서는 이글레시아스, 뭐 자완 남아는 민터, 그리고 타일러 매체 이런 선수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확실한 건 말씀드린 것처럼 9회의 절대적인 믿음을 못 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뭐 양으로만 보면 민터, 맥큐, 뭐 제시 차베스, 딜란리, 테일러 마체 뭐 많이 있는데 네, 오죽 네. 없으면 제이 잭슨 선수까지 여기 작년에 샌프란시스코 떴던 이런 네. 선수들도 영입해서 지금 뛰게 하더라고요. 그 부상으로 예. 오래 못 떴던 커비 에이츠, 그렇죠. 물론 이제 스플리터 예. 옛날 샌디에고의 마무리 투수 영입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만큼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 마무리 투수를 싸고 있는 상황 자체를 되게 두텁게 만들려고 애틀란타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예. 말씀드린 것처럼 9회에 누가 올라와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막아주냐 이거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네. 하지만 뭐 송재우 위원이 애틀란타는 꽤 제가 시즌 중에도 이야기를 해보면 많은 칭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업 네. 멤버라든가 화수빈처럼 지금 애틀란타 최근 뭐 신의 유격수 그리스돔도 있지만 소로카 선수도 지금 또 몸풀기 시작했잖아요. 여기 그렇죠. 변수가 좀 플러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예. 선발진도 두텁고 그러니까 예. 투수진 불펜까지 포함해서 두터워요. 되게 두텁고 좋은 팀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인 마무리가 아쉽다. 예, 이런 점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여기의 관건은 매치를 잡느냐 못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상당히 같아요. 누가 크죠. 1위를 하느냐가 그렇죠. 예, 예. 이어서 바로 그럼 매치로 가보겠습니다. 매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매치는 약점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약점이 좀 있나요? 시즌 중반부터 예. 매치는 자완 불펜의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요? 자완 불펜. 예, 그 초반부터 그래서 이번에 트레이드 마감 시간이 다가올 때도 자완 불펜을 영입할 줄 알았는데 실패했어요. 지금도 보시게 되면 조엘리 로드리게스밖에 없습니다. 그게 약점이었군요. 예, 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쪽 팀 관계자한테도 직접 들었어요. 네. 우리는 자완 불펜 필요하다고, 어허. 로드리게스 말고 없다고 그랬는데 영입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점을 계속 안고 가는 겁니다. 지금도.
저는 오히려 이 매치 하면은 지금 3루가 계속 사실 올해 에스코바로 밀어붙이다가 한번 실패를 완전히 보고 네. 그래서 신의 유망주 배트를 올렸는데 배트가 또 다쳤어요. 부상당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3루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사실 궁금했는데 역시 저한 불펜도 큰 약점으로 지금 매치 입장에서는 네. 작용이 그러니까 되는군요. 3루는 뭐 에스코바를 쓰든지 이런 식으로 예. 어떻게든지 막으면서 갈 텐데 아, 그렇군요. 이건 왜냐면- 추가가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는 상대 타자들 아무래도 물론 이래요. 우투수가 좌타자 잘 잡는 선수 있으면 쓰면 된다고 하지만 왜 그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뭔가- 그쪽에서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좌타자 잡는 데. 그렇죠. 뭔가 포스트 시즌이나 이럴 때는 상대의 강한 좌타자, 네. 프리먼 같은 선수를 매치가 이제 상대를 할 때 딱 프리먼만 막어 이러면서 딱 누군가를 내서 딱 막는 그런 선수가 사실 보통 팀의 강팀들은 보통은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그걸 봤었잖아요. 애틀란타가 마무리 윌 스미스 선수 끌고 그렇죠. 가는데 예. 그 뒤에 사실은 마책 선수가 더 무서웠거든요. 맞아요. 이러면 언터처블 수준으로 가버리니까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여기는 디그롬, 쉬어져, 뭐 그게 배시 될지 뭐 워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스윙맨으로 떴던 데이비 피터슨 선수를 활용할 생각하고 있는데 피터슨 선수가 불펜 경험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원포인트나 이런 거로는 거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 피터슨은 자기는 뭐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피터슨은 제가 볼 때 무조건 끌고 갈 겁니다. 포스턴 로스에 끌고 가면서 조엘리 로드리게스가 공은 좋은데 예전에 텍사스 시절도 그렇고 늘 예. 안정감이 없는 선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치는 이 자완 불펜을 지금 해결할 길이 없어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게 상당히 관건입니다. 그렇군요. 예. 매치의 약점은 자완 불펜의 부재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아메리칸 리그도 저희가 동부지구 세 팀을 했는데 내셔널리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역시 내셔널리그는 필라델피아의 이 선정, 저희가 필라델피아를 선정해봤는데 네. 필라델피아의 약점 어떤 게 있을까요? 필라델피아? 어쨌든 하퍼 선수도 돌아오고 상위권에 뭐 슈아버 선수도 있고 방망이 잘 뭐 봄 선수에서 잘 돌아가고 있어요. 잘 맞아요. 돌아가고 있는데 예. 저는 이쪽에 선발진이 불안해요. 놀라를 누가 받쳐주느냐. 제길러 선수가 부상을 당했기 그러네요. 때문에 물론 다시 돌아오겠죠. 예. 오는데 윌러 선수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지난 시즌 너무 많이 던지긴 했어요. 구속이 작년보다 떨어졌죠. 예. 일단 윌러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놀라를 과연 누가 받쳐주느냐. 네. 네. 심지어는 놀라가 나오는 날은 또 타자들이 잘 못 치기도 하고 놀라도 최근 행보를 보면 완투를 한 번 했다가 또 그 다음 경기에서는 또 우라르를 맞기도 하고 예. 좀 에이스 같은 모습이 사실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선발진이 문제군요 여기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전반적인 놀라 선수도 시즌 전체 성적은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진짜 말씀하면 갑자기 지난번에 애리조나한테 완전히 털린다라든가 갑자기 이상한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예. 어쨌든 그래도 놀라는 확실한 에이스입니다 현재. 그럼 놀라를 받쳐준 선수가 그럼 카일 깁슨. 카일 깁슨이 후반기에 좋긴 합니다만은 이 선수는 늘 한 4점대 그렇죠. 초반 예, 정도. 그냥. 그러니까 9위상으로 압도한 유형 선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체인지업이 더 부쩍 좋아진 레인저 수아레즈. 조금 좋아졌어요. 예, 네. 후반부에 좀 낮이긴 했어요. 그리고 또 오죽하면 노아 신더가드 데려왔는데 이 선수를 전부 다 9위가 그러네요. 평범하든지 평범 조금 난 정도. 오히려 예. 그러니까 이 선발을 타 팀에 가서는 네. 다른 좀 괜찮은 팀에 가서는 지금 이 선발을 할 수 있는 역량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거죠. 그 명단이. 그렇죠. 특히 그러면은- 포스트 시즌에 집중적으로 좋은 투수들로 눌러야 되는 거 생각한다면 그런 면에서는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롤라로 원 게임 가고 이겨도 의미가 없을 수 있네요. 이런 팀들은 오히려 약하니까. 그럴 수가 있죠. 예, 그래서 토론토와 비슷한 입장이 될 수 있겠네요. 선발 싸움에서 어. 예를 들어 매치 생각해 보세요. 예. 쉬어져하고 뭐 물론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드리긴 했는데 그런 팀들 애틀란타 그러네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네요. 얼마나 선수들 급이 다르네요. 라이트 선수 지금 퇴자 선거 두고 있죠. 프리드 또 올해 뭐 그렇죠. 사이 영상 또 강력한 후보로 얘기했죠. 예. 되게 두텁단 말이에요. 이런 팀들하고 맞붙었을 때 선발 싸움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건 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윌러가 돌아와서 얼마나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열쇠입니다. 그나마.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역시 선발진이 가장 큰 애킬레스건이다. 이렇게 네. 송재우 위원께서 선정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는 중부로 갑니다. 이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최근에 정말 이 공격력이 감동입니다. 공격력이 뭐 지금 8월 출루율이 이
8월 달 안에 각 팀별 그 모든 30개 팀 출루율이 다저스와 샌디에고가 전체 2위였다고 하는데 1위가 바로 세인트루이스더라고요. 예, 세인트루이스가 정말 그 특유의 좀비 야구를 예. 보여주면서 후반부에 정말 약진을 했고 약점이 있어요? 근데 있죠. 세인트루이스. 저는 크게 두 가지인데 예. 절대적입니다만은 골드슈미트하고 아레나도에 대한 의존도 두 선수를 제외하고 너무 잘하긴 보세요. 하죠. 예. 작년에 그 화려했던 멤버들이 다 가라앉았어요. 결국 해리슨 베이던 팀을 떠나기도 떠났죠. 예, 떠난 선수도 있고 그나마 최근에 살아난 선수가 저기 누굽니까? 타일러 오닐. 예. 오닐 선수가 최근에 살아났어요. 오닐 선수가 작년에 후반부에 세인트루이스가 17연승 얻을 때 홈런 13개 몰아쳤었거든요. 말에 몰아쳤죠. 예. 근데 올해도 조금 약간 그런 기미를 음. 보이긴 합니다만은 에드먼 선수도 작년보다 성적 하락돼 그렇죠.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은 몰리나 선수도 마지막 텐데 지금 2할이 예. 안 되는 타율이에요. 전체적인 타선 보시면은 골드슈미트 아레나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강합니다. 칼슨도 여기는 작년 같지 않죠. 이 둘이 거의 마차도 같은 존재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코리 디커스는 이런 선수들 뜬금포 치고 있고 뭐 근데 계속 그렇게 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빠 이런 선수는 못 치죠.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을 그러니까 반짝반짝하는 선수는 있죠. 그쵸. 예, 있는데 그렇죠. 결국은 계속 믿을 수 있을까요? 아하. 예.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만약에 막혔을 때 아하. 센트루이스는 어떻게 풀어내느냐? 저는 그게 제일 큰 열쇠고 또 하나는 선발진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퀼타나 몽고메리 데려왔는데도 많이 부족하게 느껴지시나요? 퀸타나는 오히려 지금 어. 여기 세인트루이스 와서 피츠버그 시절보다 지금 더 페이스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정말 조던 몽고메리가 미친듯이 던졌으면 역할하고 이제 지난번 그렇죠. 경기에서 좀 꺾어지는 모습을 네. 보여줬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어 누굽니까? 아직도 아담 웨인라이트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다코타스는 안 됩니다. 이 선수는 제가 볼 때 뭐 부상 숨기고 있어요. 제가 네. 너무 잘합니다. 한심이 나오네요. 어쨌든 그러나 예. 제가 또 추가를 하나 해드리면 플레어티가 있잖아요. 플레어티가 변수예요. 플레어티가 예. 그 앞서서는 좀 성급하게 갖고 돌아와서 또 아프다고 그러고 또 내려가고 좀 부진하고 막 재구 난발하고 그랬었는데 네. 이번에는 마이너에서 올라오겠지 하는데 계속 안 올리고 5번을 리앱을 왜냐면은 시켰어요. 지난번에도 예. 올렸는데 부상 때문에 또 금방 그렇죠. 내려가니까 정말 조심스럽게 문두 한 3번, 4번 두드려보고 지금 이렇게 올리려는 상황인데 일단 마이너스 9이 살아났다면서요. 네. 제가 보니까 거의 97일 가까이 던지고 삼진을 그날 경기에서 9개를 잡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좋았을 때의 그 마이너 트리플 A의 경기였지만 그렇게 눈으로는 보였는데 물론 모르죠. 예. 그러니까 웨인라이트 그리고 그쪽에 마이콜라스 예. 또는 뭐 조던 몽거메리 이런 선수들이 있긴 한데 역시 여기도 고만고만하지만 그날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편차가 있을 수 있는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플레이어티가 원래의 과거의 에이스였던 플레이어티로 돌아오면 그렇죠.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그렇죠?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예. 하지만 그게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선발진 제가 볼 때는 그냥 고만고만한 나쁘지 않아 not bad. 여러분 아시죠? 페넌트 레이스와 단기전인 포스트 시즌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애틀란타 다저스나 뭐 매치 같은 팀과는 경쟁하기가 그 멤버로는 참 힘들다.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은 이쪽은 예. 네. 타격의 의존도를 좀 줄이고 선발진이 과연 강력해질까가 네. 약점이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서부지구로 갑니다. 최강팀 메이저리그 현재 7할 승률을 자랑하고 있는 다저스입니다. 다저스는 많은 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아이 다저스 약점 하나지 뭐 이거 아니겠어 다 이럴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거는 뭐 다저스 팬들 많으시니까 예. 잘 아실 거예요. 물론 이제 선발에 있지만 커쇼가 일단 돌아왔고 유리아스 이제 곤솔린이 곤솔린이 아웃되는 분위기도 같기도 하고 소식이 저희가 없어요. 아마 예. 이게 이 프로가 나갈 때쯤이면 얘기 나왔을 텐데 예. 저희가 녹화하는 시점에 MRI 촬영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왜냐면은 이 녹화하는 시점까지 공을 못 만지고 있었어요. 아예. 그러니까요. 처음엔 네. 2번만 빠지면 돼 이랬는데 불편함이 가시지 않아가지고 MRI 결과 어떻게 나오냐 달라질 거고요. 특히 타일러 앤더슨 선수가 올해 최고의 깜짝 활약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괜찮은데 마무리 투수 여기도 킴브렐 진짜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아니라 이걸 해야 될 판입니다. 만세 그래서 불러야 될 판이에요. 어떻게든 채우려고 하는데 뭐 그라틀 선수도 지금 최근에 부상에 빠져 있고 좀 뭔가 트레이넨 얘기는 있고 지금 뭐 돌아왔어요 일단. 예. 일단 트라이넨이 열쇠예요. 그러니까
트라인이 이제 구속이 아직 그 부상 정으로 돌아오진 않았는데 예. 그래도 97까지는 회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처음에는 뭐 93, 4 막 이렇게 던져가지고 좀 예. 불안했었는데 97까지 회복을 했대요. 여러분 시즌 내내 킴브렐은 좋았던 적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예. 예, 모든 지표가 그렇고 실제로 이 선수가 이제 안정을 찾고 5경기 연속 꾸준하게 믿고 세이브를 맡겨도 되겠구나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무리 예. 투수가 휘비 뭐 평균자체도 평균자체도 1.5대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근데 계속 다저스 같은 최강 팀에서 휘비 1.5의 마무리를 계속 쓰는 것도 사실 물음표예요. 사실. 문제가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킴브렐을 안 쓸 수도 없는데 그래서 지금 아마 트라이넨 선수가 올라와서 마지막에 남은 32경기에서 어떻게 트라이넨을 살리느냐 정말 중요하고 킴브렐이 그때까지 불안하다? 그러면 트라이넨으로 잘 교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예. 가능성도 있겠군요. 게다가 그라테롤 선수가 지금 또 부상으로 빠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불안감이 있거든요. 예. 어쨌든 제가 볼 때 다저스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은 마무리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네. 자, 다저스는 마무리고 이제 이 김하성의 샌디에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점까지도 샌디에이고가 잘 가서 다저스와 시리즈를 잘 풀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텐데 네. 샌디에이고는 냉정하게 보는 분들은 꽤 여기는 약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뭐 모르겠어요. 이제 아마 여기도 헤이더 아니야 이랬었는데 헤이더가 어떤 지난번에 세이브를 그렇죠. 딱 거두면서 예. 부활의 조짐을 좀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판단은 좀 유보하기로 하고요. 예. 여기는 무엇보다 문제가 사실은 뭐 제일 큰 건 클럽하우스 리더가 안 보인다. 끈끈함이 없다. 이런 건 얘기하고 싶은데 눈으로 보이는 거 말씀드리면 소토 선수 영입하고 벨 선수 영입하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저기 두루리 데려왔죠. 두루리까지 데려왔는데 네. 그 효과가 저희 기대치가 100이었으면 전 지금 한 40, 50이요? 이게요. 그러니까 네.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보통 빼내야 되는데 네. 그냥 굴러 들어와서 이게요. 이게 기록을 제가 그러니까 오늘 네네. 이 샌디에고 경기를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샌디에고 와서 타율을 보니까 소토가 2할 5푼 6리를 쳤고요. 벨이 1할 8푼 5리. 그리고 두루리가 2할 1푼 4리를 쳤더라고요. 이 셋이서. 그러니까 왜 데려왔습니까? 아니 데려온 거 나쁜 건 아니고 당연히 예. 데려와야 되는데 그건 정말 뭐 이게 역대 물론 그때는 타티스 주니어까지 돌아온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만 역대급의 타선 나온다 뭐 이러면 저희도 그때 되게 흥분해가지고 막 얘기했었는데 지금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그 효과가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그나마 얘네들도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니?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큰 그냥 변화가 있나?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네, 여러분 보시고 계신데 저희는 일주일 전에 여러분이 보는 그 시점에 일주일 전에 지금 녹음하고 네. 있는데 과연 샌디에이고가 이 다저스와 이 3연전 하고 다시 또 홈으로 불러서 또 3연전 하는데 그 이견전을 네. 어떻게 치렀을지가 너무나 궁금해지는 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샌디에이고 잘했습니까? 궁금하네요.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이제 최근 들어서는 오죽 그러니까 김하성이 좀 살아나니까 네. 최근은 좌투수를 만나면 김하성 선수를 1번에 올렸다가 네. 자, 우투수가 나면 이제 이 타선 변경을 해서 김하성을 그래도 1번에 자주 기용하더라고요. 프로퍼 예. 선수가 후반기 들어와서 페이스가 뚝 떨어졌죠. 예. 페이스가 뚝 떨어지면서 제가 이제 그쪽 샌디에고 쪽 표현을 그대로 쓰면 최근 뜨거운 김하성을 1번으로 쓰기 시작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프로파를 지금 하위 타선으로 내리고 김하성 선수가 최근에 1번 타자로 많이 나온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물론 마차도 선수는 꾸준하게 자기 성적을 쌓아나가고 있는데 벨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 뭐 소토도 마찬가지고 두루리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들어와서의 효과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미미하다. 과연 포스팅 가서 이들이 유기적으로 다 폭발을 하면서 공포의 타선이 될 것이냐 예. 아니면 지금 이 상태 정도의 활약 보여준다? 그러면은 저는 데려온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 그 효과가 없다면 김하성 선수가 사실 지난해 다저스를 상대로 컷쇼를 상대로도 홈런을 치고 네. 나름 다저스전에 잘했거든요. 그렇죠. 김하성 선수가 특히 다저스를 상대로 좀 좋은 모습을 지난해 다저스 상대 2개 홈런을 쳤는데 그런 모습을 올해는 좀 보진 하지만 좀 보여주면서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선수들의 그 분위기를 좀 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생기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나마 다행히 김하성 선수가 공수 양면에 있어서 예. 안정된 모습 보여주고 있고
현재로서는 마차도 선수와 함께 제일 좀 꾸준해요. 그렇죠. 최근 추세가 지난 네. 한 달 동안. 그렇기 때문에 샌디에고는 올해 월드 시리즈 못 가면 실패한 팀으로 불릴 맞습니다.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새로 영입한 선수들이 조금 더 힘을 내주고 또 기존의 마차도 김하성 선수가 힘을 내면서 샌디에고가 안정적으로 포스는 들어가고 더 올라갈 수 있는 모습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뭐 마무리까지 사실 헤이더까지 새로 데려온 선수 중에 여기에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네 명 소토벨, 헤이더, 드루리. 드루리 다 네. 정신 차리고 네. 원래 팀에서 했던 만큼만 해라. 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샌디에고의 그 약점은 애킬레스건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저희는 여기서 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이게 녹화분이지만 그 다음 주부터는 다시 또 저희가 김하성 경기로 네.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 또 기대하시면서 지금까지 송재호 해설위원과 함께 이 포스시즌 진출 가능 팀에 대한 애킬레스건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